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마천루들, 황금빛으로 빛나는 호화로운 건물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두바이는 오늘날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전기도, 수도도, 포장도로도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작은 진주 채취 마을에 불과했던 이곳이 어떻게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두바이의 성장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석유를 발견한 중동 국가들은 많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두바이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관광과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두바이 GDP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오늘은 사막의 작은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전략과 희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20년 전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두바이는 인구 1만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요 산업은 진주 채취였죠. 남성 노예들은 한쪽 다리에 돌을 묶고 코에 클립만 낀 채 페르시아만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큰 돈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부유층 사이에서 진주가 사치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두바이의 진주 산업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죠. 1929년 대공황이 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가의 진주를 사지 않았고 두바이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연구원들이 양식 진주를 개발하면서 진주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천연 진주와 구별할 수 없는 양식 진주가 시장에 넘쳐나자 두바이의 진주 산업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단일 산업에 의존했던 두바이는 큰 교훈을 얻었죠. 다시는 한 분야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진주 산업이 몰락하자 두바이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바다 대신 무역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것이죠. 1900년대 초반, 그들은 두바이를 페르시아만의 면세 항구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활용하고 페르시아 항구들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은 상인들을 끌어들였죠.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세금 없는 항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바이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국제무역이 멈췄고 1950년대에는 이웃 아부다비와의 국경 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 두바이는 여전히 현대 기술이 없는 저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석유를 많이 쓰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부유한 서양 국가들인 서방 세계는 이곳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1950년대였습니다. 전후 호황을 누리던 서방 국가들은 석유를 필요로 했고 페르시아만 지역에 막대한 석유 매장량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국 지질학자들과 석유를 찾기 위해 땅을 파는 시추틴이 두바이 남부 사막에 자리를 잡았고 13년 동안 석유를 찾아 땅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7년 전 아부다비가 엄청난 석유를 발견했지만 두바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영국 탐사회사는 결국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바이가 석유 없는 황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바이의 지도자 셰이크 라시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낙관주의자였고 석유 시출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죠. 1966년 영국이 떠난 지 3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저 15m 깊이에서 드디어 석유가 발견된 겁니다. 1969년 9월 두바이는 첫 원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석유 발견은 두바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2년 후인 1971년 영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상황은 또다시 변화를 맞이합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그리고 다른 5개 에미레이트는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바레인과 카타르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독립을 선택했죠.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두바이는
UAE 내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두바이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도시 규모는 16배로 커졌고 인구는 6만 명에서 27만 6천 명으로 거의 5배 증가했죠. 석유 매장량은 40억 배럴로 추정되었습니다. UAE 전체 석유의 4%에 불과했지만 두바이에게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1975년 석유는 두바이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GDP의 57%를 차지했고 당시 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하지만 셰이크 라시드는 이 횡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아버지도 낙타를 탔습니다. 나는 메르세데스를 운전하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하겠지만 그의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탈 것입니다. 진주 경제의 붕괴를 목격했던 두바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석유를 넘어선 성장, 그것이 두바이의 야심찬 계획이었죠. 1979년 셰이크 라시드는 당시로서는 미친 듯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구 23만 6천 명의 작은 도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 도로, 공장, 항구를 대규모로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빈 사막 한가운데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라는 마철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 건물은 두바이의 첫 번째 주요 비즈니스 센터가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제벨 알리 항구 건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항구를 만들어 두바이를 중동의 물류와 무역 허브로 자리매김시키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잉 투자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셰이크 라시드의 도박은 적중했죠. 제벨 알리 항구는 두바이를 물류 중심지로 만들었고 1983년 출범한 에미레이트 항공은 관광객과 비즈니스맨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두바이는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인 팜제이랄 건설이 시작되었죠. 200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 착수했고 2008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인 두바이몰이 개장했습니다. 두바이는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독특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낮은 세금,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개방성, 술과 돼지고기 허용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다른 정책을 시행했죠. 그 결과 현재 두바이 인구의 88% 이상이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50%가 7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환승 허브로 자리 잡았고 작년에는 8,500명이 넘는 승객을 처리하며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제공항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도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는 1,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두바이를 방문했죠. 저개발 국가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한 도시는 세계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1963년에야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했고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장마비나 자연사로 기록되며 사망하고 있죠. 노동자 학대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까지도 두바이의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인구의 88%가 외국인이라는 극도로 왜곡된 인구 구조,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와 물 부족 문제,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는 폐쇄적인 정책 등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바이는 중동에서 최초로 석유 이후 경제를 구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떨어졌고 50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감소했죠. 무역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950년대의 석유 탐사부터 1970년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두바이는 계속해서 도박을 해왔습니다. 그 도박은
단기적으로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이 성공이 100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하기 이릅니다. 극도로 편중된 인구 구조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은 언젠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도시가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일까요? 7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희생과 문제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사막의 기적이 진짜 기적으로 남을지 아니면 결국 모래바람에 흩어지는 신기루로 끝날지는요.